두 번째 영상인데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신입생이 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2학년 대학에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정리해 놓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국의 대학 체육계열학과가 약 208개 정도 있습니다. 그 8개 대학이 거의 수시 모집을 하고, 그 수시 모집 전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기자 전형까지 하면 한 5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걸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지금 정리된 2개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자료의 출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생산한 자료는 아닙니다. 최대 입시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수교 김경선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자료. 그리고 예전엔 일산 풍동고등학교에 계셨는데 경기도에 신태우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 두 자료를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KSA라는 학원에서 생산한 자료인데요. 이것도 필요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 먼저 살펴보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3개 자료는 모두 다 담당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입시체육, 선수체육 이렇게 구분했네요.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닌데.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 이제 특기자들이 가는 방법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고요. 수시와 정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기,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생부 서류, 면접, 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정시로 가면 내신, 수능, 실기 이렇게 하고, 특기생들은 경기 설정 및 입상 경력을 가지고 진학한다. 이거는 이제 대학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사범대로 가면 이제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2개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관련 학과 여러 개 이제 이름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범대, 비사범대가. 비사범대 중에 몇 개 체육학과들은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체육교육과를 사범대라 그러고, 여기를 비사범대라 그러고, 비사범대 중에서는 대표적인 학과가 이제 전통적인 체육, 가장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학과가 생겼고, 다 사실은 이 체육학의 나머지 스포츠 경영, 건강관리, 스포츠 과학 이런 건 체육학의 하위 학문이에요. 체육학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체육학이 뭐냐 그러면 그냥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는 체육학에 한 13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철학, 스포츠 역사학, 이런 13개의 학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하위 학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체육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 그러기는 어떤 데곳에서는 그런 좀 넓은 의미로 체육학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보다 그 하위 학문 중에 한 학문을 특성 있게 좀 강조해서 이렇게 학과 이름 전면으로 내서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특수체육교육도 체육학의 한 하위 학문인 특수체육학의 한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죠. 스포츠 과학은 어떤 학문이라는 것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학문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체육학도 학문이니까 체육학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체육학 중에서도 인문과학 하면은 이제 문사철이죠. 체육 역사, 체육 철학 구분이 되고, 사회과학이 있어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이런 과목들. 체육도 자연과학이 있는데 운동, 생리학, 역학 이런 과목들. 그 중에서 자연과학 분야, 요 분야를 강조한 거를 스포츠 과학이라고 합니다. 레저 스포츠는 주로 이제 어떤 분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들의 경쟁이 강조된 형태의 스포츠라면, 그렇지 않은 형태의 스포츠들을 레저 스포츠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대학들의 분류입니다. 요거는 정시로 넘어가면
원서를 3번 쓸 수 있습니다. 가군에서 한 번, 나군에서 가군에서 한 번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류입니다. 체육교육과를 왜 이렇게 먼저 넣어놨냐 하면 학원에서 체육교육과에 가면은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과 요즘은 뭐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육과는 유독 전통적으로 돈벌이가 어려운 과예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가 개발이 안 된 과입니다. 그 중에 유난히 이제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개발된 게 교사거든요.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 자격증을 주는 과들이 이런 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범대학이 강조됩니다. 이런 데 가면은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저처럼 조직이라는 비즈니스가 돈벌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겁니다. 특수체육교육과에서 특수자격을 받으면 특수교사가 될 수 있죠. 네. 다시 이 가나 다군이 체육교육과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교육학과가 아니지만 그 중에 10% 소속 학생의 10%가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들이 이렇게 국민대, 이화여대, 한국체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신대, 특수체육,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전주 우석대, 부산 동아대, 대구의 영남대, 강원대 비사범대지만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 나군대학에 있군요. 세종대학교, 동덕여대, 경기대, 경희대, 명지대, 조선대, 계명대, 대구대, 동의대, 신라대, 제주대, 다군에는 군사, 목포대, 경성대 이렇게 가면 비사범 계열 체육교육학과는 아니지만 교직 이수 여기는 이제 하고 이렇게 준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은 매달 정해져 있어요. 매년 1월 셋째 주 목요일, 올해는 그게 11월 18일입니다. 성적 통지일은 그 이후로 3주 뒤에 발표되게 되어 있는 거니까 12월 10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시 모집의 원서를 접수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수시 모집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촬영이 되고 있죠. 수시 모집은 9월 10일부터 UWay 어플라이나 제가 원래 이거보다 글씨를 잘 씁니다만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글씨가 조금 이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진학사 어플라이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 2개 사이트를 통해서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원서 접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서를 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까지 대학별로 또는 대학 중에서도 전형별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4일 동안 내가 그 대학을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수시에 몇 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개 붙었으면 그 중에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닐 건지 4일 안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떨어졌지만 예비 번호를 받고 있다가 다른 학교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일 안에 아주 울고 웃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나면은 또 다 정리가 돼도 미충원이 나오니까 여기 또 충원해서 하면 되고요. 수능 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체육계열이니까 실기시험을 보고 2월 8일날 이 중요한 날이네요. 네, 제 생일인데 이날까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특히 광신고등학교 학생들 요걸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시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다 끝낸 다음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해도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도권 대학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미달이 났어요. 그 미달이 난 대학들을 2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이거는 각 대학별로 당일 공고하고 그 당일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실 작년부터는 훨씬 전부터 그랬지만 대학을 진학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떤 국립대학의 정시 모집까지 끝났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2021년 2월 22일 9시 기준으로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거를
공고를 낸 거예요. 추가 모집한다. 정시가 끝났습니다. 수시에 6개 떨어지고 정시에 가나다곤 3개 다 떨어졌는데도 국립대학에 이렇게 자리가 난 거죠. 국문과, 영문과, 동문과 이렇게 쫙 인원이 나가지고 네, 뭐 공과대학에도 생명과학대학에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났어요. 수학과에는 12자리나 났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보통 이럴 때 이달에는 체육과 자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공해서 이 대학에서 177명이나 못한 거예요. 정원에. 이렇게 되면 이날 2월 22일 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이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과에 들어온 학생들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해서 바로바로 합격을 시키면서 정원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날 이렇게 공고가 났고 그 다음날 공고를 보면 네, 국문과, 영문과, 동문과 싹 다 빠졌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떤 화면이 첫날에 보면 이렇게 쭉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목요일 되니까 충원이 돼가지고 싹 합격시켜서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수학과는 안 줄었네요. 네, 학생들이 수학 워낙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입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먼저 합격이 되어 있었는데 입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학교 국립대학인데 체육학과에 수시에 합격했던 학생이 진학을 포기하고 환불을 해서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체육학과에 이날 자리가 생겨요. 그죠? 이거를 빨리 발견하면은 내가 원서를 집어넣으면 그날 저녁에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까지 했는데도 174명의 자리가 남아있었다. 1차에 합격을 시키고 나서 한 100명을 추가 선발했는데도 2차까지 국립대학에 74명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을 요즘은 진학하기 못할 수는 없다. 대학을 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관점을 획득하고 정교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진학 못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서울은 아닌데 지방에 있는 튼튼한 4년제 대학에 누구나 진학할 수 있다. 단 체육 관련 학과는 자리가 없다. 네, 간혹 그러나 이렇게 자리가 나기도 한다. 저거는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당일날 돼서 관심 있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스스로 다 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체육과 자리가 괜찮은 듯 해요. 네, 그래서 발품 파는 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광신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특기생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쫄 필요는 없다. 대학생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기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진학하면 된다. 특기자로 내가 진학하지 못한다면 일반 대상자로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그 외에 농어촌 재외국민은 없을 테고 있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수시 입시 실기에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요게 이제 수시 실기의 꽃이에요. 꽃. 네, 수시 실기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실기 반영 비율이 70되고 체육교육과라는 게 아주 매력적이죠. 체육교육과가 왜 매력적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이라 그러는데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고 사범계열이죠. 실기를 이렇게나 많이 반영한다는 겁니다. 체육대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원래 실기에 좀 자신이 있어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는 30밖에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 못했어도 오케이. 실기만 잘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가 뭐 100대 1 정도 나옵니다. 인원 모집 인원도 엄청 많이 뽑아요. 23명이면 굉장히 많이 뽑는 겁니다. 네, 40대 1 비슷한 데가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여기는 실기 100%입니다. 거기가 100대 1 나와요. 100대 1. 왜냐하면 체육 학생들 실기에 더 자신이 있잖아요. 대신 성적 관계없이 실기로만 가는 대학이니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 자료집을 권도원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 이름, 과, 그리고 내신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퍼센트 반영되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세요. 이거 실기 전형에 대한 자료가 나열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녹화를 잠깐 멈추고 화면 스크롤을 엄청 내렸습니다. 다 입시 실기대학 보는 실기 전형에 관한 정보들이 넘어왔고요. 다음은 이제 수시 전형 중에 여기 실기가 안 반영되는 그런 전형들인데
보면은 이제 요 체육 특기자 전형 또는 요거는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네, 상명대학교 요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이 상명인재예요. 요게 아까 그 얘기한 특별 전형, 서해 5도 학생들 위한 특별 전형. 36대학교 한번 눈여겨 보세요. 요거는 특기생들이 유리한 겁니다. 실적이 있어야 뽑히는 자료. 그러니까 특기생은 아니지만 특기생 실적이 있는 학생들을 쳐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기 전형이에요. 일반 학생들을 뽑는. 학생부가 40, 내신 성적이 40% 들어가고 실기가 60.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이라고 있는데, 요 서울대학교 왜 일반 전형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특기생만 선발합니다. 예,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에요. 서울대학교, 예전에 광신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있죠? 전형으로 갔을 겁니다. 예, 연세대학교 모두 다 스흥산과 체교 모두 다 체육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기자 전형입니다. 여기 구분해주진 않으니까 무엇을 반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소개서 협회 발급 인정하면 특기자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는 저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 뭐 계속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다음은 경기도의 신태우 선생님께서 생산하신 자료. 올해는 이 자료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신태우 선생님께 감사드리는데요. 다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각 선생님들께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려면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자료를 만드셔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반드시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시다가 틀리실 수 있어요. 실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자,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을 다 앞서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는 이 아래의 탭을 보면 각 전형별로 쉽게 볼 수 있게 신태우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재밌게 대학에 우리 학교는 이 정도 등급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 대학들의 성적을 선생님께서 다 수집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선 자료가 주로 실기 전형에 대해서 정리가 수집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등급 컷이라고 해서 이 컷은 사실 완벽한 컷은 아니지만 그 각 대학에서 공개한 컷 그것들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실기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마 지도하시는 권도원 선생님 도움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대학들, 국민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대학들이 선발하고 경기도 인천에서는 가천대, 강남대,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을지대, 차이과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이렇게 선발하죠. 충청도로 가면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전대, 배재대, 백석대, 상명대, 순청대, 우송대, 한국교원대, 네, 멋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광신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내신 관리를 좀 잘해라고 부탁했었잖아요. 내신 관리가 잘 됐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학생부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학교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전형은 권도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농구와 입시의 실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기 반영 전형도 점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등급 컷이 실기 성적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거를 대학에서 공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기 고사 종목까지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 대학은 몇 개 되지 않고 이 논술은 별도의 글쓰기 수업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된 학생들, 그냥 글쓰기만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논술 교육을 좀 받은 학생들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을 봅시다.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을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매력적인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차이과 대학 2개 영역 영어든 수학이든 뭐 2과목을 합쳐서 3등급 이렇게 맞추란 얘기인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쪽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내신 보고 수시에 맞춰서 진학할 수도 있겠어요. 꼭 체육과 아니고 다른 과로 진학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미달학과 노리면 되고, 수시에 진학을 하지 못하면 정시 찾아서 확인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 더 봅시다. 이 자료는 굉장히 이제 아마 귀한 자료일 텐데, 이 자료는 권도원 선생님께 제공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 할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대학의 예상 합격 컷 실기고사인데요. 아까 이 전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 합격 컷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동국대학교 같은 데 보면 내신 성적보다도 실기 성적이 한 70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실기가 당락을 결정하게 될 텐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일 텐데, 그 내신과 실기 점수를 합친 총 합격 컷이 얼마나 되느냐 들을 예상한 점수가 여기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상 컷들은 역시 플렉스 최대 입시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예측한 자료라고, 본인이 갖고 계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예측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는 못하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 제가 그렇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875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